이번엔 제가 쓴 글을 강원일보 기자께서 그거를 수능 하루 전날 행복 호르몬 분비 이렇게 만들어서 수능 시험을 잘 보라 이런 기사로 아주 대문짝만하게 톱 기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도움이 되라고. 지금 아마 수능이 많이 남았죠. 앞으로 이제 고3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수능이 뭐 11월 달이니까 굉장히 오래 남았지만 수능 날을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상상 훈련을 하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이틀 전 톱 기사 나왔던 것을 한번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거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학생교육원에 교육연구사로 있을 때 썼던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 행복 호르몬 요법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수능을 대비한 행복 호르몬 요법에 대해서 한번 수능 시험장에서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처음 먹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구 선수인데 저쪽 편이 굉장히 약해 보여. 그래서 오늘은 설설 해도 되겠구나 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게임을. 그런데 저쪽에서는 저 팀이 강팀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덤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마음을 바꾸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 그걸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처음 마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계에는 아주 명언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코끼리처럼 커더라도 개미만 하게 보고 상대방이 개미처럼 작아 보여도 코끼리처럼 크다고 생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네덜란드 속담인데, 그렇게 안 하면 일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잘못 마음을 먹으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내가 서울법대를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내가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가 돼서 참 아픈 분들을 고치는 그런 명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처음 마음 먹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독한 마음을 먹고 아주 집중을 딱 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에 처음에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날이라 해가지고 특별한 날이잖아요. 수험생으로 볼 때는. 그래서 어머니가 평상시 먹지 않던 너무나 좋은 음식을 해줬다 이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먹던 익숙한 음식을 먹어라 이겁니다. 왜냐? 수능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위장도 매일 먹던 익숙한 음식이 들어와야지만 편하게 소화시켜요. 안 먹던 음식이 들어오면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트러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 문제를 딱 받아내는데 머리가 두통이 생기면서 깜깜해가지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다 망쳤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학생은 다 한 칸씩 밀었었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도 그렇잖아요. 매일 오던 손님이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단골 손님이라고 편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면.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장도 늘 먹던 음식이 들어오면 편한 거예요. 뭐 특별한 날이라 해서 음식으로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량을 적게 하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식사는 항상 3분의 2 선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수험생은 대학 가서는 좀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대학 들어가는 그 시험 순간까지는 습사 도를 닦는 도사처럼 정말 자기 몸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식사를 많이 하면 우리 몸을 내가 스스로 괴롭히는 겁니다. 이제 10명이 일을 할 거를 밥을 너무 먹으면 20명이 해야 되는 거를 10명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소화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나니 어떻게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3분의 2 정도로만 식사량을 줄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왔는데도 긴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겠죠. 누구나 다 긴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시험 문제 딱 받아드는 순간 감독관이 2명이 왔다 갔다 하고 딱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을까 뭐 걱정이 많잖아요. 그럴 때 불안, 초조, 공포 같은 좋지 않은 마음이 그럴 때는 그렇게 마음 먹으면 검은색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러면 그것이 분비돼 가지고 뇌를 이렇게 잠식해요. 먼저 뇌를 잠식했다가 그것이 혈액을 따라서 전신까지 쫙 퍼져버려요. 그래서 운동선수라면 긴장을 해서 걸음이 늦어지고 팔은 빨라지고 뭐 이런 부조화가 일어나고 공부하는 학생이고 시험 보는 학생이라면 시험 문제 평상시 잘 알던 것도 틀리게 되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운동선수를 지도해 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잘합니다. 참 전국대회에 나가서 내가 대학을 고등학교 선수가 전국대회 4강 안에 들어야만 대학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데 못 갔다 그러면 저 한 5천만 원 정도 들잖아요. 저 등록금이. 그렇게 많은 돈을 없애는 거 그걸 5천만 원 따먹기나 마찬가지 아닌 것입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럴 때 욕심도 생기고 그 중요성을 알면 알수록 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덮어 씌우기를 해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항상 선생님께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전등불에도 감사하고 컴퓨터에도 감사하고 책에도 감사하고 저자에게도 감사하고 하도 감사한 마음으로 덮어 씌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금색 물질이 나와요. 아까는 검은색 물질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행복 호르몬은 황금색 물질처럼 나와서 그것이 뇌를 감싸다가 전신까지 쫙 퍼져오면 모르던 문제도 탁탁 찍었는데 정답을 잘 맞히는 조화의 상태에 갑니다. 신기해요. 그거 참 너무 그렇게 조화의 상태에 아주 행복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 있을 때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는 일마다 착착착착 잘 되고 뭐 그냥 뭐 대충 했는데도 그냥 아주 일사천리로 잘 되고 하는 건 느꼈을 거예요. 그걸 운동선수들은 개발에 땀이 났다 뭐 이런 말로 표현 쓰고 신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이 난다. 신이 나온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그런 상태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 상태를 가져라. 그 다음에 또 긴장하지 않으려면 미리 꼭 그 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학교 비슷한 학교를 찾아가서 미리 한 몇 달 전에 찾아가서 교실을 들여다보는 거야. 저 고등학교에서 내가 시험을 본다면 저렇게 생겼구나. 아, 시험장은 저렇게 생겼구나. 거기에 이제 감독관이 2분이 있고 시험 문제를 탁 가져와서 그걸 그 자리에서 탁 봉투에서 꺼내가지고 이런 거를 미리 자꾸 현장을 생각해보면 많이 생각해보면 할수록 긴장하지 않게 되죠. 익숙해지니까. 그 장면이 익숙하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자꾸 상상하면. 그 시험 문제가 사회 분야 문제가 탁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도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고 뭐 그런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익숙해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도 더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진행 과정을 잘 알고 많이 해서 숙달되면 그래서 재미를 느끼면 잘 되는 편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 폭포수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했지만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소 별거 아닌 것 같이 평상적인 것, 부모님하고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선배들,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뭐 여러 가지 물건들, 그 다음에 내 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눈이 있으니 고맙다. 냄새 맡는 코가 감사하다. 말하는 입이 고맙다. 듣는 귀가 고맙다.
또 식도가 있어서 음식을 삼킬 수 있어서 고맙고, 위가 소화시켜주고, 대장 뭐 소화를 하고, 이런 간이 있어서 어쩌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죠.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게 돼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던 문제도 나도 모르게 선뜻 딱 정답이 떠오르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걸 몇 가지만 한다면 나는 고득점을 하게 되는 거죠. 실력은 사실 그 위에 상위권에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실력은 비슷해요. 그런 누가 창의적인 발상,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지혜를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위권에서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주 힘든 대학에 되느냐 안 되느냐도 거기에 당락이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폭포수처럼 감사하게 생각하면 폭포수처럼 나에게 좋은 조화력이 쏟아진다. 지혜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은 보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자비심의 발현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힌트와 영감이 막 떠올라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쓴 것들은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뭐 여러 책에서 뭐 골라서 이렇게 인용하고 해가지고 해서는 좋은 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존경한 만큼 나에게 폭포수처럼 많이 쏟아진다는 걸 아시고, 실제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생각을 계속 연속적으로 한다면 수능을 앞두고 계속 지금부터 한 10달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상상하면서 공부하고 또 다시 상상하고 공부하고, 제가 많이 해보니까요, 어떤 운동 경기에 나선 사람이 운동 경기를 한 다음에 졌을 때도 있고 이겼을 때도 있잖아요. 이겼을 경우에 내가 왜 이겼는지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그걸 상상 훈련해보고, 졌을 때는 왜 졌는지를 다시 복귀해가지고 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하면 실력이 많이 빨리 늘더라고요. 확실히 빨리 늘어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자꾸 현장을 생각하고 시험 문제 받는 순간을 생각하고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를 자꾸 예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다 보면 이제 특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쉬워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봤는데 그 문제가 나와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 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